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디를 그냥 갖다 쓸 수 없다라는 상태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얘를 로그인을 좀 다시 해볼게요. 자, 댓글 아무거나 들어가서 여기에 얘가 쓴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를 수정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바뀌고 있는 것까지는 됐어요. 자, 이제 내용 보여주려고 아작스 통신 사용을 할 건데, 아작스 뭐 간단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야 뭐 많이 해봤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get 그냥 get이 아니라 달러 get이죠. 달러 get 달러 get 열어주고, 이게 reply에 get reply 컨텐츠 정도로 이름을 지어줄게요. 왜냐면 얘는 진짜로 그냥 값만 가져오면 돼요. 내용의 값만. 그래서 이름을 그냥 컨텐츠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중괄호 한번 열어주고 내려줍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세팅해야 되는데, 해당 댓글에 대한 정보 내용만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고유값인 id를 넘겨줘야겠죠. 이 id 세팅해 줄 겁니다. 근데 이 id는 우리가 여기서는 몰라요.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 수정 버튼이 눌린 이 시점에 얘가 알고 있는, 이 리플라이가 알고 있는 id를 넘겨줄 거예요. reply.id 이렇게 아예 그 파라미터로 담아서 넘겨줘야 우리가 저 함수 내에서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id를 넘겨받은 걸 쓰기 위해 reply id라고 하는 변수 하나 또 지정을 해주고요. 그럼 이 자리에는 reply id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하실 때는 이런 값이 잘 넘어왔는가 이런 데다가 콘솔 로그 계속 찍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넘겨받고 그걸 활용하기 전에 찍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초반에는 좀 많이 필요해요. 얘를 직접 해보셔야 결국에 내가 이제 생각한 대로 코드를 짤 수 있게 되거든요. 안 해보고 제가 하는 것만 보고 무턱대고 따라 하시다 보면은 이거 왜 안 돼? 가 돼요 나중에. 근데 그 왜 안 돼가 됐을 때 그럼 데이터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돼요. 경험을 안 하다 보면. 습관이 돼야 돼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개발할 때 system.println으로 계속 찍어보듯이 지금 스크립트 쪽이니까 콘솔 로그 혹은 얼러트 같은 걸로 계속 값을 확인해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실무에서 개발할 때는 이게 막 어떤 기능을 만들잖아요. 여기가 엄청 뭐가 많아요. 개발하는 당시에는 얘네를 잘 안 지우니까. 그리고 이거 관련된 기능들이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얘네를 볼 필요가 없다면 저는 그때 지워요. 찍었던 애들을 한번 봤다고 바로바로 지우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다 연관되어 있는 기능 하나로 여기에 찍히는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저한테.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다가 이 기능 다 했다, 이제 완벽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콘솔들 다 지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개발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찍어보는 게 중요해요. 눈으로 직접 봐야 헷갈리지가 않은 거니까. 그다음 여기에 펑션 콜백 함수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이슨. 근데 여기 뭐 굳이 제이슨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제이슨으로 하죠. 여기에는 데이터. 그러면 해당 파라미터로 넘어갈 거고, 넘어갔을 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 파라미터란다. 메서드 우리가 만든 적이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복사하겠습니다. reply에 get reply 컨텐츠 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id는 파라미터로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리스폰스 바디 그냥 살려 놓을 거고요. 여기서는 자, 보자. 이거는 그냥 이거 써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거. 이거 그냥 써도 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써볼게요. 그리고 얘 가져왔을 때 권한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검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왜냐면은 아니다. 하면 좋긴 한데 사실 뭐 크게 상관없어요. 얘는 이제 노출되어 있는 요청은 아니다 보니까 아작스로 이루어지는 요청이니까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발자 도구를 까보지 않는 이상 주소창에 노출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건 빼고 다른 검증을 하나 해줄게요. 리플라이 얘가 널이면 얘는 리턴을 지금 뭘로 할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그냥 스트링을 리턴을 할지 아니면 리절트 데이터를 쓸지. 네. 그렇죠. 제이슨으로 안 받고 다른 방식으로 받아야죠. 스트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util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쓸 게 바디 말고 없지 않나요? 이게 지금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아니에요. 이거 바디만 갖고 와서는 안 돼요. 필요한 게 더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스트링으로 하지 말고 리절트 데이터 사용을 하죠. 제너레이트 일단 비워두고요. 그리고 얘가 널일 때 여기서 리절트 데이터 from 여기는 실패 코드 F1 그 다음 댓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딜리트가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없고 return result data from 여기에는 성분 코드 그리고 댓글 정보 조회 성공 정도로 하나 넣어주고 데이터 원 네임에 reply 그리고 실제로 reply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너릭이 생겨도 되겠네요. reply 그쵸?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서비스에서 더 건드릴 거 없이 그냥 얘가 데이터 가져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 데이터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 로그 데이터 확인. 자, 이러면 이 함수 실행되면은 어쨌든 이 요청 처리하고 이런 일도 할 거니까 자, 얘를 봤을 때 데이터 잘 넘어왔고 데이터 1에 잘 담겨있죠. 바디에는 댓글 3이라고 있네요. 자,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값을 진짜로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백티 끊어가며 스크립트에 있는 변수 활용하는 방식이 알려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사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백틱으로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용해야 되는 변수들이 좀 많으면 이렇게 백틱을 끊어가며 하는 것도 많이 쓰여야 되겠죠. 이게 많아질 거잖아요. 변수를 많이 넣어야 되면. 근데 이것도 좀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가 생각보다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내가 쓰면서도 헷갈리니까. 근데 이럴 필요가 없이요. 이해를 쓸 거예요. 보세요. 자, 데이터 1에 누구? 바디. 근데 이 이해를 이렇게 그냥 쓰면 안 돼요. 이 앞에다가 역슬래시 하나를 붙여줘야 돼요. 이러면 이만큼 사용된 이 표시, 이거 있죠, 이 표기. 얘는 스크립트에서 생성된 변수를 가져다가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그냥 이런 식으로 EL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얘는 실제로 이게 요거 어펜드를 통해서 JSP로 그려지고 나서 EL이 이런 값? 내가 알고 있는 값 중에 있어. 그럼 그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는
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진 변수죠, 데이터는. 그러면 JSP에 들어갔을 때는 못 쓴단 말이에요. JSP는 이런 걸 모르니까, 데이터라는 걸.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역슬래시. 이 백티브로 엮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 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그냥 EL 표기처럼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사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EL 똑같이 쓰되 앞에 역슬래시 하나. 대신에 중요한 건 스크립트에서 만든 변수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틱 안에서.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어차피 얘가 이 콜백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데이터를 인식하지 못해요.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요? 뭐 고민할 게 있나요?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차피 콜백 함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일 처리를 한다라는 거니까. 그쵸? 이러면 됐어요. 그러면 얘가 값을 잘 물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새로 고침. 여기 가서 수정 버튼 누르면 댓글 3 잘 남아있네요. 문제 없죠? 이거 줄바꿈되어 있는 애들도 좀 볼까요? 제가 근데 로그인을 테스트 1로 했군요. 테스트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 수정 잘 되어 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쵸? 자, 이러면은 얼추 많이 다 됐는데, 자, 아직 등록하는 기능 취소 버튼 이런 건 안 만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맞아요? 좀 이상하죠? 내가 쓴 댓글이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를 바꾸려고 열었는데 다른 거 수정한다고 열면 얘도 열려요.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썼는데 내가 얘를 수정하려고 열었다. 근데 나 얘 말고 얘 수정해야지 하고 얘를 수정을 누르면 얘는 다시 원래대로 리스팅으로 돌아가고 얘가 수정 폼이 나오면 돼요. 그것도 하나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취소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등록했을 때 값 바뀌는 것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 일단은 취소 버튼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취소 버튼은 등록 버튼의 위에 하나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만들까요? 어차피 버튼이 DIV로 감싸져 있었으니 이 등록 버튼의 앞에 여기 하나 만들어 주죠. 그리고 어차피 이 등록 버튼에 여기다 만들 거니까 같은 위상으로 같은 레이아웃으로 관리가 돼야 편해요. 여기에다가 얘는 그냥 A 버튼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왜냐면 얘는 실제로 취소하는 거니까 뭔가 서브밋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안에 버튼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가 타입 버튼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냥 A도 만들어서 얘도 그냥 onClick 걸어줄게요. 함수 실행하기. 여기에는 취소라고 하는 멘트 넣어주고, 버튼 디자인은 이런 거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어차피 옆에 똑같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를 지금 이게 아마 버튼이 거의 붙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띄워줘야겠죠? 취소에다가 마진 라이트 한 이 정도? 여기까지 이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하고 자, 여기 onClick에는 apply modify cancel 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취소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굴 취소할 건지를 알아야 돼요. 얘가 이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이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누구를 취소할 건데 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기능은 사실
지금 얘랑 연관이 깊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얘를 열어놨는데 얘 수정하려고 하면 얘 취소되고 얘가 열려야 되는 이거랑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하기보다는 얘는 잠깐 여기까지만 해서 잠깐 멈춰놓고 실제로 등록 버튼 이거 그냥 이름도 등록 말고 이름 수정으로 바꿀까요? 이거 뭐 바꾸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 이제 수정 버튼 눌렀을 때 실제로 이 값 수정되게끔 그거부터 먼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라이트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모디파이로 가야겠죠? 폼의 액션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 그냥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모디파이로 넘어갈 때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나 지금 이 댓글을 값을 수정할 거야. 그러면 일단 수정돼야 되는 값 body 필요하죠. 그건 텍스트 에리어에 입력을 할 거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id가 중요하죠. id 넘겨주면 돼요. 자, id 누가 갖고 있어요? 현재 댓글의 id 누가 알고 있어요? 얘도 알고 있고요. 여기서 받아온 애도 알고 있어요. 그죠? 얘가 어차피 아니까 얘 스트링으로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저 지금 얘 생각을 못하고 여기다가 id를 같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했던 건데 상관이 없긴 하겠네. 근데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여기에 id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밸류에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데이터에 있는 거 쓰죠. 데이터 1에 뭐예요? id. 근데 이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진 변수니까 데이터는 슬래시 하나. 이러면 스크립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변수도 그냥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당장 지금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값 세팅돼서 넘어갈 거니까 만들어줘야겠죠? 두 모디파이를 자, 두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 그냥 똑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리플라이 가져와서 권한 체크하고 여기만 모디파이 리플라이 바꿔주고 우리 저기 파라미터에 바디가 들어오니까 바디도 받아줘야죠. string 바디 그리고 실제로 얘까지 여기다가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댓글 수정 성공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상세 보기로 넘어가는 이거 정도 바꿀 게 딱히 없네요. 그냥 똑같이 써도 되죠? 그럼 얘만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reply da한테 이런 거 해줘 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얘가 해야 되는 쿼리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주면 되고요. 업데이트 reply set 여기서는 업데이트 데이트부터 일단 바꿔주는 게 좋겠죠? 실제로 수정을 한 거니까 얘는 now 그리고 body 우리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body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where id는 파라미터로 받아온 id 이러면 우리가 원하는 댓글을 콕 집어서 내용을 바꿔주겠다가 되겠죠? 자,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이름 안 뜨니까 다시 또 로그인을 해보고 이게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다른 거 막 별로 안 건드리고요. 코드 안 건드리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안 사라져요. 코드가 계속 바뀌면서 서버 리로드가 되면서 그때마다 한 번씩 좀 자주 사라지는데, 안 건드리고 계속 그냥 기능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서버 리로드를 하는 상황 속에 세션에 뭔가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상해요. 자, 수정했을 때 여기를 이걸로 바꿔볼게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댓글 수정 성공이 뜨면서 실제로 수정이 됐다. 잘 되죠? 얘도 뭐 1, 2, 3배는 바꿔버리면 잘 된다. 문제가 없죠. 근데 이건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조차 되지 않아요. 그냥 걱정이 없어요. 왜? 너무 뻔한 기능을 만든 거니까. 방금 진짜 do modify로 요청 보내고 권한 체크해서 DB 가서 쿼리 만들고 날려줄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들을 우린 하고 있는 거니까 잘 바뀌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라고는 사실 취소 기능이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거 수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원래 열어놨던 애 취소되고 내가 지금 열고 있는 애 실제 수정 폼으로 나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건데, 자, 이거는 머리를 많이 써보세요. 자,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딱 이거예요. 내가 쓴 댓글 수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 폼을 보고 있는 상황일 때 내가 쓴 다른 댓글 수정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열려있던 수정 폼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지금 누른 댓글의 수정 폼이 열리면 된다. 자, 근데 이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사실 먼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취소 버튼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자, 이건데 거의 그냥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더 먼저고 뭐가 더 늦고 이런 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취소 버튼에 온클릭에 걸어놓은 함수가 기존에 쓰던 함수랑 다른 함수죠. reply, modify, cancel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지금 얘가 만들어지는 상황은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다른 함수예요. 서로 다른 함수인데 얘네가 서로 어떠한 값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이 함수를 만드는 것까지는 해볼까요? 만드는 거야 뭐. 자, 펑션 함수. 자, 얘랑 얘가요 어떠한 값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 어떠한 값은 현재 네가 어떤 상태인데 라고 하는 값이면 편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상태라고 우리가 막 엄청 데이터를 막 특별하게 저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거 갖고 있어? 그럼 너는 지금 이 상태겠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냥 취소를 눌렀을 때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실행이 되면 당연히 뭐 기존에 무시하고 돌아가야죠. 리스트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수정 폼을 만드는 이걸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얘가 일을 해서 수정 폼을 보였어요. 함수가 끝난 상태죠. 그리고 또 얘가 들어왔는데 다른 댓글에서 얘가 또 실행이 됐는데 그때 뭔가가 열려있으면 그땐 뭐부터 해야 돼요? 그 먼저 열려있던 애 취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공유를 한 값을 바탕으로 이 안에서 특정 경우일 때는 취소 함수를 실행시키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취소를 하고 나서 얘를 또 다시 할 거니까. 그쵸? 자, 서로 다른 두 함수가 어떠한 정보를 공유하려면 우리가 뭘 써야 돼요? 메서드 안에서 만든 변수라면 지역 변수니까 다른 메서드에서 못 쓰죠. 근데 서로 다른 메서드가 같은 변수를 공유해야 된대요. 특정 정보를. 그럼 우리는 그런 변수를 뭐라 그래요? 전역 변수라고 하죠. 그쵸? 지금 방금 메서드라고 얘기한 부분은 자바에서의 그 느낌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자, 스크립트도 전역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뭐 무분별하게 막 쓰는 건 당연히 좋지 않아요. 스크립트 가뜩이나 이제 막 호이스팅이라는 개념 때문에 변수의 그 선언과 이런 부분에서 꼬이는 게 많은데, 전역 변수 막 쓰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필요하면 써야죠. 어떡할 거예요? 이 전역 변수를 활용해서 서로 다른 두 함수가 특정 값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값을 바탕으로 이럴 때는 이런 값 갖고 있어 봐. 이럴 때는 이 값 빼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게 할 거예요. 그걸로 조건을 때리고 지금 위에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힌트를 충분히 많이 드리고 있고 방향성만 잘 잡으시면 못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좀 되면 해보시고 너무 어려워 그러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는 이 내용부터 좀 이어서 제가 먼저 코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됐냐 라는 것도 좀 짚어드리고 좀 상세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어차피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수업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